이제 시상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기업 가치만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IPO가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단순한 우주 기업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 질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 비하인드 스페이스X 특집으로 30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페이스X 이야기로 요즘 가장 좀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희도 덕분에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는데, 네. 자, 이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얘기를 먼저 좀 해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 2조 달러 규모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뭐 대표님께서는 뭐 현재 시장이 스페이스X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너무 기대가 앞서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투자자분들마다 갖고 있는 꿈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네. 크기요? 꿈의 크기. 꿈의 크기, 네. 그래서 상당히 주관의 영역이고 네. 일단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PSR 수준으로는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한국의 정상적인 제조 회사들의 PSR은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는 보통 1배일 때가 많죠. 1배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100배 비싼 회사를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빅테크 회사들 보면 10배, 뭐 30배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100배라고 하면 거의 뭐 팔란티어급. 팔란티어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 애플이나 구글하고 1대1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 구글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안정적이잖아요. 모든 구조가.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우주 통신 산업에서의 어떤 혜자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밸류에이션은 엄청나게 비싼 수준이고 그 산술적인 이 수준은 좀 최전방 공격수라고 봐야 된다. 수비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꿈의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약간 네. 우스갯소리로 스페이스X는 PDR이 중요하다, 네, 드림이죠.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시장에서 스페이스X 단순한 발사체 기업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 스타링크, 네. 우주 인프라를 포함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평가를 하고 네. 있는데 이 기업 가치 핵심이 그쪽에서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하기 전에 어제 그저께 사이에 또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5시에 일어나서 막 정리를 했는데 네. 이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오늘 기준의 투자자들에게 밀고 있는 하나의 아젠다는 그겁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 그러면 모든 게 다 융합이 되죠. 그러니까 발사체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스타링크의 어떤 우주 통신도 중요한데 근데 이제 군집 형태로 뭐 가로 수십 미터의 세로 수십 미터의 데이터 센터에 해당하는 우주 되게 큰 위성이죠. 그런 큰 위성을 수천 개를 쏘아 올리겠다. 그래서 지상의 데이터 센터가 하지 못하는 뭐 냉각 발열 이슈나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의 병목을 해결하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바로 스페이스X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뭐 2달, 3달 전만 해도 그 뭐 SF 소설에서나 나오는 뭐 데이터 센터 지상에서도 힘든데 그게 되겠냐 이랬는데 지금 하루 이틀 앞당겨 놓고 오늘 주가를 또 띄우기 위한 일인지 모를지 몰라도 일론 머스크가 막 그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꿈을 또 심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꿈이 아니라 내년 후년에 뭐 1000개, 수천 개의 A1 우주 데이터 센터 위성을 올린다고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향후 기업 가치를 좀 가장 크게 끌어올릴 사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의 기업 가치는 사실 여러 가지가 다 믹스가 돼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된 거는 스타링크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스타링크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조 원 이상이 우주 통신에서 나오고요. 이 우주 통신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온라인 게임 그런 그 금융사보다 훨씬 좋고 게임사보다 비교할 만한 그런 수준의 에비타 마진이라고 하죠. 그게 한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원을 벌면 한 700원이 현금으로 딱딱 남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벌던 이익을 지금 어디로 닦아먹고 있냐면 AI 데이터 센터로 닦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정말 좀 약간 야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페이스X 상장한 다음에는 이렇게 손실이 철철 나는 xAI라는 회사를 합병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뭐 극구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상장 직전에 후다닥 합병을 한 게 바로 xAI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 xAI에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이익으로 이렇게 상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자, 한편 이제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경쟁력으로 꼽히는 게 또 네. 이제 뭐 메카질라를 통한 재사용주기 단축, 또 랩터 3 엔진의 제조 혁신인데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기술 격차를 얼마나 강력한 해자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좀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네. 이게 축포가 하나 쏴졌죠. 그렇죠. 축포가 이렇게 뭐 번쩍번쩍거리는 무슨 네. 그 폭죽 터지듯이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그 로켓이 발사대에서 그냥 폭발해 버렸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마 집에서 샴페인 터뜨렸을 것 같아요. 와, 드디어 나의 기술력의 해자가 증명이 되었구나.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시키는 그 메카질라로 뭐 젓가락으로 탁 잡는 네. 그 기술은 사실은 온전히 엔지니어링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AI 기술이 가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선 결국은 또 XAI로 가서 그록 같은 그런 물리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는 프루프 시킹 AI가 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적 해자라는 거는 한 20년 이상 계속 누적되어 온 거고 예를 들면 메탄의 그 액체 메탄 그 연료는 되게 차갑습니다. 영하 100도가 넘어가요. 그렇군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 너무 차가운 액체 연료를 어떻게 쓰냐면 랩터 엔진에 냉각에 씁니다. 네, 뺑뺑 돌려가지고. 네. 근데 이 영하 100도가 넘는 액체 메탄은 또 다시 태우려면 이걸 상온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켓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얘를 또 상온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엔지니어링 설계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완전히 박스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고 이게 뭐 일론 머스크의 제일 1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 문화로 보면은 빠르게 실패해라. fail fast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영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잡혀가거나 벌을 서겠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X 그 문화에서는 실패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네. 1000억이 날아가도 상관없으니까 거기에서 배우면 된다. 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기업 문화가 이렇게 가긴 어렵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실패하는 도전 정신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기술적 해자를 계속 벌려놓고 있는 거고 세계 최고의 어떤 자산가인 제프 베조스도 그걸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네요. 그런 형국에 있는 거죠. 뭐 기업의 문화와 철학부터가 좀 다른 여타 네. 기업들과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뭐 경쟁사 대비 효율도 좀 압도적이고요. 네. 뭐 기술 추격도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 주신 그 이제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네. 이제 수치로 따져 보면은 이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로 모든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중에 다른 어떤 블루 오리진이나 로켓랩 대비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가지는 이 경쟁력은 거의 10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단가로 야. 로켓을 쏠 수 있는데 네. 굳이 내가 일론 머스크가 싫다고 해서 10배 비싼 경쟁사에 가서 이거 위성 좀 올려주세요라고 위탁하진 않겠죠. 그럴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로켓 관련돼 있는 모든 발사체 기술들을요. 네. 특허를 한 개도 안 냈습니다. 아, 특허를 안 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특이한 문화인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일론 머스크는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특허는 뭐 쫄보나 내는 거다 하면서 본인은 이제 상남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스타링크 관련돼 있는 조그만 위성 관련된 거는 특허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일관성은 그래요? 없는 또, 얘기예요. 네. 진짜로 들여다보면 뭐냐면 네. 그 사람이 막 상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로켓을 베끼려면요. 네. 중국에서 로켓을 사갖고 가야 되죠.
로켓은 파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로켓은 사갖고 와서 집에서 이걸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보고 하는 이 리엔지니어링 하면서 기술을 베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로켓에 관련돼 있는 특허를 출원을 해놓으면 나의 기술만 특허 출원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로켓은 누가 뺏어갈 수 없다. 아. 특허를 안 내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특허로 보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면 엔지니어겠죠. 그렇군요. 스페이스X에서 네.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네. 그냥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하고 계시는 엔지니어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으로 인해서 뭐 정말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천만 달러의 그 부자가 되었다고 지금 소식도 나왔는데 계속 아마 이런 성과 보상 체계나 이런 걸 통해서 퇴사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실 스페이스X 나가서 우주 항공 뭐 이런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꿈을 또 꾸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꿈의 크기와 이 성과 보상 체계 이런 걸로 엔지니어 분들을 탁 이제 가둬두는 거죠. 네. 아, 뭐 그렇다면 뭐 기술 우위에서도 그렇고 뭐 엔지니어들을 확보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한 10년을 좀 봤을 때 뭐 우주 물류 산업의 경쟁 구도나 사업 구조에 좀 변화가 크게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주를 산업화시키고 이게 국가 주도의 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의 네. 어떤 커머셜한 상업적인 영역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래서 네. 단순히 뭐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하고 내가 살던 그 시대랑 비교하시면 좀 약간 스케일이 작은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규모의 혁신은 아마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네덜란드에 생겼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상장 주식이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네, VOC. 네. 그러면 그 동인도 회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 동인도 회사는 국가의 어떤 영역을 넘어가는 국가보다 더 강력한 어떤 하나의 존재가 됐죠. 군사도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서 경제 군사 패권을 세계적으로 막 위용을 떨쳤죠.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방향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여기서 뭐 5배 돈이 많아서 뭐 하겠습니까? 쓰지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가 쓰는 역사라는 거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없었던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 그거는 네. 바로 다행성 종족으로서의 우리 인류를 이렇게 새로운 진화의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일론 머스크를 바라볼 때 이렇게 가십성으로 이렇게 약간 술자리에서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볼 때 많아요. 뭐 애도 많고 뭐 결혼도 여러 번 하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위주로 보시기보다는 이 시대를 빌딩하는 그 빌더라고 하죠. 창조하는 그 창조자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테슬라 지난 한 10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뭐 테슬라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분율이 엄청 낮아요. 그렇죠. 네, 10% 초반이어서 네.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스톡옵션 그 성과 보상안 받는데 정말 뭐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막 인기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긴 달라요. 지분율이 뭐 차이가 워낙 크게 나니까요. 40% 네. 정도는 이번에 뭐 희석화 되더라도 뭐 30% 중반이 넘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의결권이고 의결권 80% 그러면 완전히 자기 회사예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80% 의결권 갖고 있는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번 증권신고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회사는 좀 독특하다. 네. 네. 컨트롤드 컴퍼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회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통제받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장 기업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드 컴퍼니라고 명시한 점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끌잖아요. 네. 그럼 투자자들이 이 지배 구조를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좀 리스크죠. 아, 리스크다. 이런 리스크를 인지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라고 S1 증권 신고서의 수백 페이지의 내용 중에 이 컨트롤 컴퍼니 내용이 아주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회사는 회장님 회사다. 네. 테슬라는 회장님 회사다. 주주들의 회사고 스페이스X는 그냥 회장님의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이 그냥
다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원래 미국 회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부 통제 시스템, 뭐 공정한 어떤 임원들 임명할 때도 임명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성과 보상 주는 것도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컨트롤드 컴퍼니가 되게 되면 그 모든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 맘이에요. 너 나가, 너 들어와, 나 이번에 뭐 C-레벨 임원 누구 고용할 거야. 이 모든 결정이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견제는 그냥 회계 감사 받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겠네요. 사회이사도 선임 안 해도 돼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느슨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가능한 거는 미국의 법상 SEC에서 규제를 합니다. 근데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면 규제를 덜 할게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어떤 좀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스페이스X가 이제 진정한 몸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난 한 1년 동안 지켜보시면은 테슬라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흩어진 진주들을 모여라 꿈동산 모으는 게 아니라 네. 스페이스X를 몸통으로 트위터 그리고 그록 합치고 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테슬라도 합치는 거 아니야, 뭐 통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계속 이제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머스크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의 장점이라는 점은 좀 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월가에서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내놓은 전망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2040년을 봤을 때 네. 매출이 3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네. 마진율도 뭐 약 80% 수준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성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좀 중요한 전제 조건 같은 거 있을까요? 전제 조건은 일단 스타쉽이 점점 더 뚱뚱해지고 커지고 잘 올라가야겠죠. 안 네. 터지고. 예. 근데 사실 그건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측면에서는 계속 성장하는 것은 뭐 또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진 않아요. 예.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압도적인데 네. 지금 JP 모건에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뭐 거의 영국 GDP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뭐 지구적인 우주 최고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런 전망에는 사실 우주 산업만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록이라고 하죠. 지금 네네. 생성형 AI 모델 4파전 춘추전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그록 LLM 이 생성형 AI가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뭐 컨슈머 그런 그 생활에서 거대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엔트로피, 클로드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네. 그리고 챗GPT, 오픈 AI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들 기업들의 주가 전망과 이제 스페이스X에 담겨져 있는 그록에 대한 주가 전망이 좀 이렇게 한 맥락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챗GPT도 1조 달러가 넘어간다고 보죠. 엔트로픽도 1조 달러가 돌파한 걸로 네.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상장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의 한 반 정도는 그록의 가치로 봐도 될 수 있다. 근데 그록은 현재 돈을 엄청나게 까먹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미래에 돈을 벌 거라는 어렴풋한 기대가 묻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캐시카우, 현금을 빵빵 벌어들이는 캐시카우고 그리고 기대주에 해당하는 라이징 선이라고 그러죠. 기대주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그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지금 이 AI 경쟁 구도에서 네. 뭐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엔트로픽은 윤리적인 기준을 확 높였죠. 네. 그래서 클로드가 주창하는 거는 가장 신뢰할 만한 AI입니다. 그리고 챗GPT는 가장 쌉 F라고 하죠. 이렇게 가장 공감 성향이 뛰어난 네. 그런 컨슈머 시장. 그래서 SNS나 이런 전자상거래 이런 쪽을 타겟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거는 바로 로켓과 네. 자율주행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AI입니다. 그래서 프루프 시킹이라는 단어를 써요. XAI 그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지향하는 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 구도가 완전히 경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윈의 진화론처럼 이렇게 분기쳐서 서로 나는 조류야, 나는 포유류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AI 춘추전국 시대에 그록이 어떻게 잘 살아남을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안 쓰실지 몰라도 이게 왜 많이 안 쓰냐면 월 사용료가 300불입니다. 45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쓰거든요. 근데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중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똑똑하냐면 노라는 얘기 너무 잘하거든요. 챗GPT는 항상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이건 베스트셀러 작가다. 네. 뭐 항상 칭찬을 해줘요. 근데 네. 그록은 엄밀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전자책으로 내고 출판사에서 안 내줄 것 같아요.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투자하면은 명성에 금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참 그런 측면은 그록의 되게 일론 머스크적인 성격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죠. 덕후들한테만 좀 인기가 있고 그래서 하지만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에 담겨 있는 AI 사업에는 그록이라는 LLM 이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도 있죠. 네. 그 데이터 센터 이름이 콜로서스인데 콜로서스 1기가 살짝 놀고 있으니까 클로드한테 빌려주죠. 그래서 클로드한테 빌려주고 한 달에 1조 5천억 이상을 현금 받습니다. 임대료로. 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돈 버는 재주는 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좀 그룹 이야기를 사실 좀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머스코노미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핵심 비전을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이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연초부터 밀고 있는데 잘 외워지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와 경제, 일론 네. 머스크가 창조하는 새로운 경제를 전 머스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 네. 두고 보십시오. 더 이 융합되어서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거대한 생태계를 얼마나 깊이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어떤 이런 좀 이해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흩뿌려져 있는 이 진주들 하나하나를 묶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일론 머스크에 연관돼 있는 주식이나 언제 사고 팔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철학자들이 연구하기도 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데카르트가 이 근대의 시작을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였다고 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인간은 호기심을 갖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질문하고 깊이 호기심을 갖고 계속 파는 거죠. 네. 계속. 예. 그러니까 이런 태도도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지만 여러분도 비슷한 한번 사고방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AI를 통해서 AI는 이렇게 가고 나는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록을 켜놓고 제미나이를 켜놓고 클로드를 켜놓고 열심히 나의 호기심을 던져 넣고 샤워하고 오면 결과물이 나와 있고 그 결과물을 세 개를 합쳐놓고 또 짬뽕을 해서 융합을 해서 뭔가 보고서로 만들어봐. 그렇게 해서 위에 상사 임원분한테 한번 들어가 보고 네. 그러면은 야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그럼 누가 사람이 만듭니까? 일론 머스크적인 생각을 좀 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이 머스코노미는 앞으로 새로운 어떤 10년, 20년에 대한 좀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끝이 아니다. 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뉴럴링크가 후속 주자로 또 기다리고 있고 예, 또 다양한 뭐 보어링 컴퍼니도 있고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통합의 에너지는 강해질 것이고 결국은 달나라의 뭐 데이터 센터 뭐 휴머노이드를 먼저 보내서 네. 달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는 화성으로 가고 화성으로 이주하면은 또 보너스 받는다는 게 지금 스페이스X의 보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자기는 하겠다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스페이스X, 테슬라, XAI 말씀하신 뉴럴링크까지 네. 각각 다른 산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좀 하나의 연결된 공통 구조를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이 네. XAI랑 테슬라의 결합 가능성도 네. 이제 꾸준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보면 이게 사실 지금 테슬라의 그 1조 달러 보상안을 보면요. 네. 정말 여러 가지 뭐 십차 함수를 풀어야 돼요. 뭐 로보택시도 많이 이제 사이버 캡도 잘 돼야 되고 옵티머스도
많이 팔려야 되고 테슬라도 그 전기차도 많이 팔려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이 숙제를 다 하느니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먹어버리면 숙제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단숨에 못하는 거는 이 네. 보상안이 다 이제 주어지려면 기업 가치가 지금 수준이 아니라 테슬라가 2배, 4배, 6배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뭐 100% 지분을 다 흡수합병하기는 지금 비등비등 하잖아요. 뭐 1.75조 달러, 테슬라도 1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둘이 100% 합병은 당장은 쉽진 않다. 그러면은 단기간 안에 뭔가 협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페이스X 지분이 좀 올라갔을 때 테슬라에 대한 전격적인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의결권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은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 생태계 전체의 연결성이 좀 상당히 강화가 될 강해지죠. 것으로 네.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뭐 스페이스X와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뭐 단순한 기업 성장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네. 약한 것 같고 이제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답변 내용 중에서도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변화를 읽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상장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이제 2.0인 거죠.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페이팔 그 매각을 하고 나서 네.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 다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고 나서 진정하게 본인이 첫 번째 창업한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창업했던 회사를 자기가 투자해서 투자자로서 대주주가 된 사례고 네. 진정한 창업의 적자, 장자는 스페이스X인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엄청 감회가 새롭겠죠. 애정이 더 갈 수밖에 그쵸. 없겠어요. 네, 완전히 이 첫째 아들인데 네. 이 스페이스X가 게다가 기업 가치가 테슬라보다 더 커졌다. 앞으로 전망이 더 좋다 하면은 더 신나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뭐 100조 원의 현금의 그 역량이 없을 때도 이런 뭐 10배 경제성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만들어 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현금 100조 원이 더 생기고 기업 가치가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몸통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붙여나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일론 머스크의 그 창업가로서의 그 성장 스토리는 지난 10년, 20년보다 더 거대한 사이즈로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돈 많은 사람으로서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100년, 200년 역사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고 네. 그 내용이 이번에 증권신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SF 소설처럼 펼쳐집니다. 자기의 꿈은 돈 버는 게 아니라 네. 우주적인 존재로 인류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뭐 약간 소설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문학적인 감수성도 되게 많이 네. 보이는데 한번 번역기 돌려서라도 그 신고서의 앞 페이지 한 3장, 4장은 꼭 필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제 뭐 IPO에 특히나 좀 시장에 주목하는 게 뭐 특정 기업에 투자할지 여부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좀 시장을 준비하면서 핵심 키워드가 뭐가 될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으로 키워드는 초지능하고 우주입니다. 초지능과 우주다. 근데 이게 하나죠. 머스코노미 안에서는. 네. 초지능이 없으면 우주로 못 가고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초지능을 강화시켜주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네. 폐쇄 루프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폐쇄 루프가 제대로 돌아갈지는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지켜봐야 될 거고 이게 난 너무 관심이 가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못 참을 지경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투자하시면 돼요. 네, 그냥 단순히 단기로 뭐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사고 팔고 하려고 이 스페이스X를 접근하기에는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수준이고 네. 좀 학습적인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던져놓고 한 2년 정도 난 지켜보면서 공부를 할래라고 하시면은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핵심 키워드로 초지능과 우주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 IPO를 계기로 우주 산업의 미래 그리고 머스코노미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래비티 벤처스 정주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